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가 이거 오늘 이제 강의도 하고 여기 이제 같이 동참도 할 수 있으면 하고 하려고 한 것은 그 항의 사장을 만나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때 뭐로 할 거냐. 사실 지금 이 사회단체가 시민단체가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그래서 뭐 또 그런 단체 저런 단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이 홍익인간 별의 사람 아까도 그 강 이사장 말씀대로 전 세계의 우리 2세 3세들을 한테 같이 묶을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괜찮겠다. 그렇게 잘 되기를 바라고, 지금 이게 시민단체가 권력화, 이거 뭐랄까, 어떤 개인적인 어떤 치부, 또 이거 하여튼 우리가 지금 상상도 못할 정도로 시민단체가 지금 잘못되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제 이런 단체가 되지 않고 좋은 단체가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같이 해봤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지금의 우리가 현실은 뭐냐, 과연. 지금은 우리가 과학이고 사회고 문화고 경제고 이 모든 현실 중에 지금이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이거를 가지고 저는 한번 오늘 얘기를 해보고, 제가 장애인 단체, 시민단체 운동을 하고 또 국회까지 와서 많은 법안들을 만들고 한 데 대한 그 얘기를 잠깐 두 가지 우리가 패턴으로 나누어서 오늘 대화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2500년 전에 공자님이 인간이 성지에 오를 수 있는 길, 인간이 경지에 오를 수 있는 길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2500년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 첫째가 사색에 의한 것이고, 두 번째가 경험에 의한 것이고, 세 번째가 모방에 의한 것입니다. 지금 그 세 가지가 2500년 후에 지금도 그것이 중심이 돼서 지금 우리 사회가 발전해 왔고 발전돼 가고 있습니다. 사색이라 하는 것은 앉아서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모든 그 과학들, 모든 창조들, 이것들이 뭉쳐져서 지금이 온 거고, 경험은 당연히 인간은 경험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경험에 의해서 경험 없이 그냥 이론적으로 앉아서 얘기하면 이게 탑상공론이 되고 말고, 인간은 경험 이상의 인간을 가르칠 수 있는 그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당연히 모방 또는 과학, 이것들이 이제 이루어져서 지금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것이 어째서 그러면 이게 지금에 왔느냐? 여기는 크게 한 4-5가지, 6가지의 그 원칙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왔느냐? 잘 들려요? 네. 자, 이거 마스크를 껴서 그런 거 같는데, 발음이 제대로 됩니까? 네네. 34분이 오셨다는데
소리는 한 부분밖에 안 나네. 그래서 이제 그 네다섯 가지인데 그것이 그 첫 번째가 인간의 욕망입니다. 우리가 뭐 욕망하면 또 전부 다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고 잘못 이해할 수가 있는데 욕망이 없었다면 과연 지금이 있었겠느냐? 욕망이 없었다면 간단하게 지나가서 두 번째는 모든입니다. 새로워지려고 하는 모습. 그러한 그 모습 속에서 자꾸 사회는 발전해가고 인간은 발전해가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세 번째는 제국주의입니다. 제국주의가 있어서으로써 인간은 발전해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 뭐 하나만 가지고 얘기해도 한 시간도 넘게 할 수 있지만 지금 그냥 제가 줄거리만 얽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몬스터입니다. 몬스터가 뭐냐? 괴물이죠, 괴물. 괴물이 뭐냐? 지금 내가 보기에는 트럼프도 괴물 같고 지금 김정은이도 괴물이고 옛날 괴물들은 뭐 히틀러, 나폴레옹, 뭐 징기스칸 그런 괴물들이 엄청 많았죠. 그 괴물들이 전쟁을 일으켜서 그때 발전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전쟁을 일으켜서 사람을 많이 죽이고 이런데 어떻게 그게 발전하느냐? 전쟁을 우리가 일으키고 나면 사람들이 깨입니다. 인간은 어쨌든 인간 본능에서 새로 살아나려고 합니다. 새로 살아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전쟁 중에 많이 죽은 2차 대전 때 그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후에 우리는 큰 줄기가 두 개가 바뀌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는 민주주의가 새로 살아났고 민주주의가 됐고 두 번째는 복지제도가 살아났습니다. 복지라는 말은 옛날에는 없어요. 2차 대전 이후에 그 전상자들을 새롭게 하고 그들을 재활을 시키고 그들을 이 사회에 다시 복귀시키는 데서부터 복지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큰 흐름이 생겼어요. 우리가 산고기를, 화로를, 생선을 중국이나 저는 다른 나라에서 해가지고 올 때 그게 그냥 배나 태우고 비행기 태우면 멀밀해가지고 거의 반이 죽는데요. 오는 동안에. 근데 천적을 그 안에 하나 넣어놓으면 90%가 산답니다. 그러니까 긴장을 해야 이게 이제 사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죽고 전쟁이 일어나고 사람이 죽고 이런 긴장 속에서 우리는 살아와서 그래서 몬스터들이 이 사회를 발전시키고 이것이 지금에 있게끔 하는 겁니다. 그 이제 우리가 그 몬스터들이 많은데 아까도 말했지만 징기스칸 히틀러 많은데 그다음에 진시황도 있을 거고 알렉산더 대왕도 있을 거고 나폴레옹도 있을 거고 스탈린도 있을 거고 지금에 와서는 난 트럼프가 진시황이라고 생각하는데 몬스터라고 생각하는데 자 그러면 이 지구상에서 사람을 제일 많이 죽인 군주가 있습니다. 제일 많이 죽인 몬스터가 있습니다. 우리 석장군님 그 몬스터는 누굴까요?
저기 질문 받으니까요. 당황스러운데 알려주셔서 예, 정말 죄송한 질문을 제가 드리고 죄송한 질문을 드리고 그 몬스터가 누구겠습니까, 진짜? 스탈린이에요. 스탈린이 전쟁 전, 전쟁 동안, 전쟁 후 세계 우리가 히틀러가 언론 생각하면 히틀러가 제일 많이 죽지 않겠냐? 뭐 유태인을 600만씩이나 죽였고, 그다음에 전쟁에서 그 1000만이 안 돼요. 근데 스탈린은 3,800만 명을 죽였습니다. 3,800만 명.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그 막스주의, 레닌의 혁명, 그 막스 레닌이 만들어 놓은 그거를 쓰고 독재를 하고 결국 이게 독재가 그 근처에서 나타난 겁니다. 3,800만 명이죠. 우리 민족만 해도 아마 수십만, 수백만이 죽었을지도 몰라요. 죽었을 거예요. 우리가 고려인 하는 게 뭐냐면 하얼빈에서부터 여기 블라디보스톡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중앙아시아에 더 가면서 가는 동안에 20만 명이 죽었답니다. 그까지 끌고 가는 동안에 그렇게 이게 이제 몬스터가 그렇게 해서 지금은 끌고 오는 게 나쁜 면이든 좋은 면이든 끌고 온 게 그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지금의 현실이 어떻게 있었냐? 그 하나가 종교입니다. 종교로서 전쟁도 일어났고 그 지금 뭐 누가 하나라도 뭐 도테미즘, 샤머니즘 뭘 믿고 있어도 종교 안 가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종교가 뭐 종교 전쟁도 일어나고 종교가 있었지만 그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인간이 발전해 문화적으로나 예술적으로나 발전이 왔고 그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나마 조용한 세월도 세상도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뭐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더 들자면 과학이 있겠죠. 과학이. 그래서 이것들이 한테 뭉쳐서 지금이 오늘이 온 겁니다. 오늘이. 지금이 있는 겁니다. 이제 그렇고. 그 다음 또 이제 우리가 하나 더 얘기를 해보자면, 그 건강, 우리 건강을 가지고 얘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은데, 이 건강이 뭐냐? 뭐 안 아프게 오래 사는 것이 건강이고, 저 어느 병원 문 앞에 가면 뭐 돈을 잃는 건 적게 잃는 거고 명예를 잃는 건 많이 잃는 거고 건강을 잃는 건 다 잃는 거다. 그런 얘기들을 하죠. 그러면 자 지금 우리는 100세 시대를 얘기합니다. 100세 시대. 그럼 100세 시대가 어떻게 왔느냐? 100세 시대가 우리나라가 해방 직후에 우리나라 평균 나이가 황 이사장. 예? 그 우리나라 해방 이후에 평균 나이가 몇 살 정도 됐겠어요? 지금 우리가 100세 시대를 얘기하는데 6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봤는데. 그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 평균 나이가 그 21살입니다. 왜 이게 21살이냐? 이게 뭐냐면, 자, 우리 첫째는 유아 사망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아 사망이.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질병,
역병, 말하자면 우리 어릴 때만 해도 홍역 다 봤어요. 홍역을 우리는 그 당시에 과거라고 그랬습니다. 과거. 홍역을 넘어서야 생명이 유지된다. 또 홍역, 뭐 천연두, 소아마비, 또 뭐 콜레라, 장티푸스, 이런 것들이 지나갈 때마다 그냥 썰은 겁니다. 썰어버려. 우리 장애의 원인도 지금은 뭐 교통사고가 제일 많고 사고가 장애 원인이 제일 많지만 그 당시에 장애 원인 첫 번째가 이 소아마비, 홍역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럼 이게 어째서 그럼 이런 것들이 이건 이제 예방의학이 발전함으로써 이것들이 지금 많이 이제 지금 아예 홍역은 거의 없어졌고 그 홍역은 거의 없어졌고 소아마비도 거의 없어졌고 뭐 천연두는 물론이고 이런 그다음에 뭐 장티푸스니 뭐 콜레라니 뭐 이런 각종 질병들이 지금 거의 없어졌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원인이 뭐냐? 원인이 그럼 이거의 원인이 물론 그 첫 번째는 예방의학입니다. 예방의학의 발전. 근데 그거보다 더 앞선 것은 뭐냐? 그것을 모든 것을 앞서게 하는 것은 뭐냐면 상하수도의 발전입니다. 특히 그 하수도의 발전에 의해서 각종 수인성 전염병, 세균성 전염병들이 없어진 거예요. 이게 옛날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화장실이 없어요. 화장실 거의 없었어요. 프랑스에 제가 한 몇 년 전에 국회에 있을 때 프랑스에 그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프랑스 그 유럽 10개국을 돌았는데 그게 그 프랑스의 그 궁전 이름이 뭡니까? 베르사유 궁전. 거기에 방이 2,400개가 있는데 거기에도 화장실이 3개밖에 없더라고요. 그것도 그 궁이 만들어질 당시에는 화장실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그 후에 화장실이 그 안에 3개가 있더라고요. 2,400개 방 안에. 그러면 그게 지금 우리가 별감이라서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하이힐이 우리 요즘 여자들이 신지 않습니까? 여자들이 미적 감각을 느끼기 위해서 신는데 이 하이힐이 제일 먼저 나온 이유는 유럽의 귀족들 사이에서 남자들이 신는 겁니다. 왜냐하면 똥 안 밟으려고. 그 길거리에 똥을 아무데나 싸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데나 버리고. 그래서 그 똥 안 밟으려고 하이힐이 만들어졌고 영국 신사들이 짚고 다니는 그 지팡이가 도입된 거예요. 똥이 안 미끄러지려고 바로 걸어가려고. 그것이 이게 시작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게 비생이고 각종 병들이 오고 하니까 이게 하수도 흘려내려 보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상수도 깨끗한 물을 마셔야 되겠다. 이게 우리 지금 100세 시대의 생명을 연장하는 첫 번째 원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예방의학, 세 번째 수술의학. 옛날에는 뭐 암 걸리고 뭐 걸리고 하면 그냥 그대로 죽었잖아요. 지금은 수술을 해가지고 상당 기간 살리고 이제 뭐 그다음에 뭐 다른 이런저런 거 가지고
지금 암도 이제 거의 정복이 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술의학의 발전. 그다음에 이제 의학의 과학화. 지금 흔히 말하는 바이오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이 지금 바이오로서 해내는 것이 이제는 암세포를 렌트겐을 쏴서 죽이고 원자력을 넣어서 태우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걸 암을 바로 죽이는 그것을 지금 약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암도 아마 곧 지금 에이즈는 거의 정복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암도 곧 정복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학들이 이거 우리를 지금 100세 시대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DNA, 줄기세포 이런 것들이 지금 인간이 지금은 우리가 100세 시대지만 조금 더 있어봐요. 200세 시대도 나와요. 200세 시대. 200세 시대면 이런 것들을 이 면역학적으로 이 안에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더 나아가 줄기세포로 내장을 만듭니다. 내장, 심장, 간장 어디 못 만들 거 없어요. 이 앞으로 이제 뇌까지 만들면 뇌까지 만들면 200세, 300세 왜 못 가겠습니까? 그럼 이제 100세 시대가 아니고 200세 시대, 300세 시대, 100세 시대 그 노래 들어보니까 150살에 불렀더니 이미 먼저 와 있다. 지금 저성에 먼저 와 있다고 그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노래가 이제 그때쯤 되면 우리는 아직도 안 간다 하는 시대가 오고 이 세포의 지금의 현재 과학으로서 세포의 췌장 능력이 200살까지는 간답니다. 현재 과학으로서. 그럼 이제 어떻게 나오는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어디 감기에 먹느냐 지금 코로나19에 먹는 약이 아니고 10살 더 사는 약, 10년 젊어지는 약, 100살 더 사는 약, 100살 젊어지는 약. 기계를 그냥 이 차 부속 바꾸듯이 인간의 인체를 전체 다 바꿀 수 있어요. 이제 자꾸 바꾸다 보면 자기가 아니겠죠, 자기가. 근데 단지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이게 뇌입니다, 뇌. 자기 생각, 내가 누구냐. 우리가 죽는 게 뭐냐. 영혼이 빠져나가서 죽는다. 그게 뭐냐면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 보고 우리는 영생을 한다. 무슨 교를 믿으면 영생을 하고 무슨 교를 믿으면 한대. 그거는 내가 모르는데 어디까지 왔는지 내가 과거에 뭐를 했는지 모르는데 영생이 뭐가 필요해요? 생각이 나야 자기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정말 영생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오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거 이제 그렇게 따지면 이제 뭐가 또 달라지느냐? 아까 장내 문화가 달라진다는데 장내 문화가 달라져야 되고 그거는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엄청난 것들이 달라질 겁니다. 장내 문화는 물론이고 실제 양로당, 양로원, 경로당 문화가 달라질 거예요. 지난 미국에서 양로원에 몇 명이 코로나가 걸리니까 직원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 몰살을 한 거예요, 몰살. 굶어 죽고 코로나 걸려서 죽고. 저런 데 갖다 맡겨서는 안 되겠다. 한 사람이 걸리면 다 걸린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야말로 그 문화도 또한 바뀔 것이고 지금 인간의 전체의 삶의 패러다임이 바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게를 대비해야 될 것이고 어디 무슨 얘기하다 이러고 갔나? 원고가 없어서 제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인간은 달라지고 우리 지금요 뭐 다 아는 것 같고 지금 뭐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내가 봐서는 지금 이 과학이나 의학이나 아직 1%밖에 안 왔다고 봐요. 10%. 이 은하계만한 별이 우주 속에 3천만 개나 있다. 그걸 우리가 이제 겨우 그 정도 알았어요. 자, 그럼 빅뱅을 해서 지구는 지금 우주는 지금 자꾸 팽창되고 있다는데 그럼 우주의 끝이 있느냐? 시작은 빅뱅에서 일어났지만 여러분도 오늘 하루 그날처럼 우주의 끝이냐?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우주를 이해하려면 시공을 이해해야 돼. 시공, 시간과 공간. 지금 우리가 이게 뭐 타임머신, 암만 빠른 기계를 가도 우주 끝을 가겠어요? 끝이 어딘 거를 우리는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 걸 모르면서도 우리는 다 아는 것처럼, 다 알 것처럼 건방지게 생각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국회에 있을 때 미래과학위원회, 미래과학특별위원회에 들어갔는데, 그 이제 그 의원들이 한 20몇 명 해서 이제 그 미래과학위원회를 만들었는데, 그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 앞으로 핸드폰은 어느 시대에 가면 어떻게 되겠느냐, 가격은 어떻게 되겠냐. 미래과학위원회, 그때 누구를 불러놨냐면, 현대, 그 당시 대우, 삼성, 이 재벌들의 그 경제연구소, 재벌들의 그 미래연구소 그 소장들을 다 불러놨어요. 6명인가 7명이 불러놨어요. 불러놓고 이제 그것에 대한 이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국회의원들이 미래를 한다고, 과학을 한다고 이제 저런 얘기는 하고, 제가 난 이제 내 차례가 돌아왔기다가 내가 이러면서 집어치우고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하나 묻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봐라. 하나님하고 핸드폰은 언제쯤 통화가 되겠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기가 차지리지. 그 의원들도 다 비웃고 그런. 가만 이게 참 이것이 아무도 답을 못해. 아무도. 누가 무슨 답을 하겠어요, 사실은. 사실 그런 질문을 한 내가 바보고 아주 미련한 초등학생이 나와서 있는 한 질문인데 하겠어요. 그런데 작아도 우리가 그런 정도의 그 미래를 놓고 우리가 질문을 하고 했어야 되지 않냐. 그래 이제 그게 방송이 나도 몰랐는데 방송이 중계가 됐어. 그 방송은 실행 방송으로 시황 방송으로 그게 된 거예요. 나중에 이제 댓글이 달렸는데 그게 진짜 질문이다. 그저 사람 질문은 질문도 아니다. 그건 장사 속으로 하는 질문이고 하는 질문이지. 어때 국회의원이 아니라 미래를 논하면서 핸드폰 가격이나 물어보고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래서 내가 헛소리를 했지만 그런 댓글도 받아봤습니다만 우리는 너무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모르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기후를 놓고 현재 코로나를 놓고 우리는 환경적이지 못해서 그렇다, 과학적이지 못해서 그렇다 얘기를 하는데 기후 온난화의 탓이다 하는데 지구 온난화는 뭐냐면 지구 온난화는 지금 이제 2100년 되면 우리가 이제 4도, 지금 2도에서 4도까지 기온이 높아진다. 그러면 첫째, 남극, 북극 얼음이 녹아서 해수면이
한 10m 위로 올라오고 그 다음에 더 뜨셔져서 각종 병들은 이제 돌아다니고 이러면 이 결과는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데 이게 이제 이산화탄소가 원인이다. 그런데 저는 물론 이산화탄소도 원인이고 우리가 환경도 가꾸어야 되고 하는데 제가 생각한 데는 이것이 물론 그 이산화탄소의 원인도 맞지만 우리가 인간이 너무 제대로 이 우주를 지구를 제대로 못 써서 하는 원인도 맞지만 그보다 난 더 큰 원인은 우리가 지구가 지금 우리가 46억 년이 됐어요. 46억 년이 되면서 2억 년 있다가 박테리아가 생겼고 그 다음에 한 10억 년 있다가 이제 그 박테리아보다 조금 더 세균 이런 것들이 생겼고 그 다음에 또 한 10억 년 있다가 이제 조금 꿈틀거리는 우리 눈에 보일 수 있는 이제 그것들이 생겼고 그 다음에 또 한 10억 년 있다가 이제 이 현생 그 동물들 이게 어디서 올라왔냐? 바다에서 올라왔습니다. 바다에서 지금 우리는 지금 하루에 축구장 100개가 아마존에서 없어진다. 이 숲을 지금 축구장 100개를 하루에 없애는 우리가 물론 정말은 안 되는 일이죠. 그러나 그거보다 100배, 1000배 큰 것은 바다의 바다를 더 깨끗하게 해야 되고 바다가 제일 이 광합작용 이 모든 우리가 식물, 동물, 인간 광합작용에 의한 겁니다. 이것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이나 동식물은 이게 바다에서 다 나왔습니다. 바다에서 태초에는 바다에서 오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이까지 왔는데 우리가 그럼 이제 그게 뭐냐? 그보다 더 근본적인 건 뭐냐? 우리가 그 옛날에 지리학을 배워보면 시생대, 원생대, 고생대, 뭐 빙하시대, 지금 그렇게 우리가 흘러왔지 않습니까? 그것들의 하나의 어떤 순환 작용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건 어쨌든 우리가 이산화탄소가 없었어도 그것이 더 문제의 원인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수만 년, 수십만 년, 수백만 년, 수천 년, 수억 년 동안의 하나의 어떤 흐름, 패턴 이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너무 이거 지금 시간이 얼마 된가? 지금 몇 시죠? 지금 8시요. 내가 몇 시까지 해야 되는 거지? 10분 더 하셔도 됩니다. 10분? 네. 그렇게 빨리 끝내라고? 아니요, 20분 더 하셔도 돼요. 그래 뭐 대충 좀 이건 이 정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게 참 국회까지 오게 되고 한 것은 우리가 이제 이 국회의원이 한번 당선되는 데는 로또 복권 당선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해요. 더 그 숫자적으로도 누가 통계를 냈는데 로또 복권은 814만 명, 4만 분의 1이고 국회의원 되는 걸 900 이제 로또 일자와 비교해서 얘기를 하는데 925만 분의 1이라나? 그런데 그건 이제 집어치우고 이제 제가 사실 어쩌다가 이 국회에
오게 됐어요. 어쩌다가라는 말을 좀 이상한데 난 국회에 올 생각도 사실 안 하고 있었어요.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내가 어째 국회 가겠냐. 내가 이제 고전에 그 몇 년 전에 이제 부산 시의원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시의원도 최초로 하고 그 전에도 지체장애인들은 현실적으로 지체장애인은 장애인이 아니에요. 뭐 다 하잖아. 근데 시각장애는 정말 어려운 거예요. 한치 앞도 안 보이고 그런 상황에서 또 이 바깥에서 생각하는 그 사회적 인식, 이해도도 엄청 낮는 거예요. 뭐 우리 시각장애 생각하면 신천전에 나오는 그 신봉사 그 뭐 마누라는 굶겨 죽이고 뭐 다른 뭐 돈 받고 팔아먹고 땡땡개미하고 노는 다니고 아주 무능하고 대표하고 이것이 우리 국민들 속에 떠드는 그 형태가 이게 이제 시각장애인의 그 모습이었고 그래서 이제 됐는데 그 이제 시의원이 제가 이제 시의원도 최초로 됐어요. 시의원이 최초로 되다가 보니까 내 이후에 전국에서 시각장애인 국회 시의원이 광역의원, 도의원, 시의원이 10명 가까이 나왔어요. 뭐 강주에서, 대전에서, 뭐 천안에서, 뭐 서울에서 이렇게 10명 가까이 나왔는데 그래도 국회의원은 대만 하고 이제 포기를 뭐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부산의 장향수 의원이 그 지체장애인 소아마비로 지체가 걸렸는데 두 다리를 다 못 써가지고 그냥 휠체어 타고 다니고 하는 그 사람이 여자 중증 장애인 또 무학 이러고 이제 저쪽에서 그 동참을 해가지고 뭐 그 당시 뭐 뒤에서 휠체어를 뭐 정동영이가 밀어주고 노무현이가 밀어주고 이러고 다녔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저렇게 되면 이쪽에 과연 그 당시 한나라당인데 한나라당은 어떻게 나오겠느냐. 이걸 내가 가만히 있어서 그쪽에서 훨씬 우리보다 한 달 먼저 공천을 해가지고 이제 1번을 주고 그렇게 다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가만히 자, 저거를 이기려면 저쪽을 커버하려면 시각장애인이 되니까 아무래도 제일 전 세계적으로 봐도 시각장애인이 제일 열악하다고 봐가지고 시력을 잃으면 85%를 잃는다고 미국 그 통계적으로도 미국 학자들 사이에서 그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속담에도 몸은 1000냥이고 눈은 900냥이라고. 눈을 잃으면 900냥을 잃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90%를 잃는 건데 그런 내가 돼야 되겠다. 내가 그 당시에 이제 부산 지부장 권철현 의원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봐. 저 지금 우리 부산만 해도 장애인이 작아도 등록 장애인만 해도 30만이 가까이 되는데 이래 되면 한 지역구에 만 명이 넘습니다. 만 세대가. 이 사람들 막 우리만 뭉치면 지금 뭐 사실 뭐 시장 뭐 할 거 없이 뭐 국회의원 뭐 대통령까지 우리만 뭉치면 만들어낼 수 있어요. 지금 등록 장애인이 260만인데 이건 우리가 등록 안 한 장애인도 그만큼 있습니다. 그러면 500만 장애인이 그 가족이 그 종사자가 그러니까 1000만이 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얘기하니까 그 당시 이제 권철현 그 지부장이 부산 지부장이 한나라당 부산 지부장이 가만 생각해보니까 그 일리가 되거든. 말이 되거든.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찾아갔어요. 찾아가니까 그 처음에는 안 된다. 우리는 지금 장애인 자리가 없다. 미국에서 그 당시 이제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그때 그 하버드 대학 200년 된 문을 뜯어라 고치고 하니 우리 신문에도 난 그 일세 박사 그 일세 박사가 37번이나 갔다는 거예요. 20번에도 당선이 안 되는 20번을 주고 당선이 될까 말까 하고 있는 그 상황에 그 37번을 준다는 것은 그 당시에 20번을 넘긴다는 것은 이건 안 주겠다는 소리나 똑같은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니까 그 자리가 없다. 장애인 자리가 아예 없다. 그러니까 권철현 의원이 권철현 지부장이 발끈했어요. 지금 여론조사에서 우리 부산 의원이 그 당시에 반이 떨어진다고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저는 지금 부산 장애인을 줘서 그 장애인 표가 흘러 다 갈다니까 근데 지부장으로서 이 역할을 내가 하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한번 대표가 잘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러고 이제 한마디 하고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만나도 또 장애인 자리가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권대사가 권철현 의원이 한 말이 난 그러면 내 부산 지부장을 아예 사표를 내겠다. 이런 그거로 장양수기를 봐라. 노무현 대통령이 밀고 다니고 그 당시에 이제 대통령 그 당시에 이제 당 대표였던 정동영이가 밀고 다니고 이러니까 우린 이래가지고 어떻게 장애인 복지를 한다고 하고 사회복지를 한다고 하고 하겠느냐. 그래서 난 두 번째 만나가지고 내가 지부장을 그만두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2, 3일 있다가 전화가 온 것이 자리가 지금 8번 자리가 났다. 8번 자리가 이제 그 당시 뭐 사회 문제가 돼가지고 돈 많은 사람인데 그게 뭐 어쩌고 뭐 세금 탈루니 뭐 이런저런 해가지고 그 자리를 주겠다고 연락이 온 거래. 그것도 등록일 이틀 놔두고 등록일. 그러니까 갑자기 뭐 등록서를 만들어내가지고 막 하루 만에 만들어가지고 등록일 이틀 놔두고 그 연락이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서류도 진짜 제대로 다 못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름만 넣어가지고 이제 뒤에 서류 보강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된 겁니다. 그래 이제 되고 나니까 또 이제 시각장애인 지금 국회의원이 이제 몇 명이 더 나왔어요. 내 밑으로 두 명인가? 3명, 2명. 하여튼 그래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게 개척자 역할을 했다. 내 이후로 더 많이 나오겠다. 이게 제 개인적인 얘기 좀 한다면 저는 그 3살 때 그때가 6.25 때인데 실제로는 우리 나이로는 뭐 3살이지만 사실 그때 두 돌도 채 안 지냈대요. 안 지낼 때 우리가 대구 살면서 대구가 함락되기 직전에 이제 우리 고향이 이제 경북 상주인데 상주로 피난을 갔답니다. 가도 그래 가지고 상주로 이제 피난을 가면서 여기가 별 재미가 없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 이제 그래 가면서 그 군용 트럭을 타고 갔는데 그 밑에는 뭐 그게 무기가 실렸는지 뭐 쌀이 실렸는지 그건 우리도 모르고 우리 어머니하고 우리 아버지는 이제 학도 당시 이제 경북대학교 다니다가 학도병으로 우리 아버지가 21살이고 우리 어머니가 20살 때 나를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이제 대학을 다니다 학도병으로 군에 갔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죽어도 이제 어차피 이제 대구가 함락해가지고 죽어도 고향에 가서 죽자 해서 이제 대구에서 이제 상주로 간 겁니다. 근데 위에서 산 위에서 폭탄을 던졌어요. 그 차를 향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맞지는 않았답니다. 아무도. 근데 다시 폭탄이 터져가지고 그 화염, 그 연기가 제 눈으로 들어갔다고 해요. 그 당시에 다 기침하고 막 놀라고 막 눈이 따갑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그 타고 갔던 사람들이. 근데 그게 이제 너희가 그리고 나도 뭐 그냥 그러고 이제 넘어갔는데 그러고 이제 와서 집에 와서 몇 달 있다가 보니까 눈이 좀 이상하다는 하는 거예요. 그전에도 파리채를 가지고 파리를 잡아서 다녔고 겨우 그거 서가지고 빨빨 걸어 다닐 무렵에 이게 저 뭐가 그게 뭐 놀래서 그랬나? 그 당시에 뭐 하면 놀랬다 소리 잘하지 않습니까? 놀래서 그랬나? 이래가지고 이제 놀랬는데 그래서 유교가 끝나고 그 유교가 53년도에 끝났지 않습니까? 끝나고 병원에 가보니까 이미 때가 늦었다. 이 화염이 들어가서 시신경을 건드려가지고 이거 처음에 치료하면 이건 뭐 말도 안 될 병이 지금 이미 시신경 위축이 돼 들어간다. 이게 그랬어요. 그러고 이제 학교를 들어가고 하니까 학교에 칠판에 글이 안 보이는 거예요. 칠판에 글이. 그래서 이제 칠판에 글이 안 보이니까 학교를 못 다녔죠. 3학년 초까지 다니다가 못 다니고 이제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집에서 노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서울, 부산 막 이제 눈 고친다고 이제 돌아다닌 거예요. 근데 노니까 동네 애들하고 싸움질 많은 거예요, 제가. 이제 눈이 약간 이제 사파리처럼 삐딱하게 돌아갔는데 비장애인 성한 애들이 보니까 이쪽을 보러 가면서도 앞사람하고 싸운단 말이지. 이거 보니까 이상하면서도 꼭 싸우면 또 내가 이긴단 말이에요. 나보다 한두 살 더 많이 먹은 사람하고 붙여놔도 그러니까 날마다 한 판씩 뛰어야 되는 거야. 이놈들이 된다고 붙이는 거야. 그런데 그러면 이제 싸움을 하면 내가 이기는데 나한테 전 놈들이 그냥 졌으면 선고를 하면 될 텐데 내가 뭐 멀리 못 찾아온다. 눈이 이제 좀 칠판에 글이 안 보일 정도니까 뭐 따라가지도 못하고 이제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멀리에서 또 그 위쪽에 가서 나한테 연탄재를 뒤집어 씌운다든가 뭐 돌을 던진다든가 이런 거예요. 그래 이제 누구를 물어보고 그럼 그 차려. 난 또 그것도 그냥 아닌 거예요. 몽둥이 하나 들고 와서 그 집을 가서 장또 이거 유리창이고 깰 수 있는 데를 막다 두드리 부숴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보니까 이게 참말로 이 동네 깡패고 동네 개구장이고 이래 나와서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맹학교를 다시 넣은 거예요. 15살 때 맹학교 1학년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7년을 넘게 들어간 거예요. 일반 학교보다. 맹학교는 다 그래요. 정상적인 나이로 들어가는 경우는 10명에 1명, 20명에 1명 있을 정도고 거의가 그 학교 선생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깥에 나와서 심지어는 대학 교수하다가 눈이 멀어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에 들어온 사람도 있고 소령으로 대위로 소령으로 제대해가지고 국민학교 들어온 사람도 있고 뭐 회사 사장하다가 그러니까 이게 선생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많고 경력이 좋은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교과서도 없고 그냥 학교에서 그냥 선생님들이 설명해 주는 것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불러주는 거 가지고 이제 교과서로 삼고 응? 그만하라고? 예.
마무리야. 자, 그래서 그래 가지고 참 그렇게 해서 명확히도 못 다니고 또 조금 다니다가 집에 가서 놀았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래도 한자라도 배워야 된다. 알아야 된다.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그 선생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그 여선생님이었는데 우리 집을 날마다 찾아와서 우리 어머니를 설득을 시키고 나를 설득해서 다시 또 명학교 가서 이제 결국 졸업을 했는데 그래 이 국회에 들어와 보니까 진짜로 이건 그전에도 뭐 그렇게 느꼈지만 국회에 들어오니까 이게 법이 대한민국 법이요. 첫째는 법이 아니고 특히 장애인 법은 법이 아니고 그냥 모양새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게 어느 정도 돼 있어도 안 지켜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문제다. 그래가지고 들어오자마자 장애인 복지법. 장애인 복지법은 내가 들어오기 10몇 년 전부터 만들어졌는데 그게 있으나 없으나 그건 뭐 출입기관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걸 전면 개정을 했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지금도 우리나라 보면 할 수 있다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 안 해도 된다는 얘기고 그때는 장애인 복지법 전부 다 할 수 있다예요. 90%가 넘게.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된다. 해야 되는 데로부터 개정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차별금지법 장애인 연금법 등등을 했지만 제가 그래도 그 보람을 느끼는 법이 딱 두 가지가 있는데 한 50여 개 법을 발의해가지고 30여 개 법이 통과가 됐어요. 통과된 제가 이 해인 것 딱 두 가지. 하나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그전에는 중증장애인들이 수용시설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일을 한다고 해서 한 달에 월급을 5만 원 주고 3만 원 받는 데가 있더라고요. 한 달 월급이 뭐 20만 원 받는 데가 제일 많이 주는 거고 그런데 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이거를 만들어 가지고 장애인이 만든 물건은 어느 기관에든지 3% 이상을 사야 된다. 특히 정부기관, 공기업, 지자체 기관에서는 3% 이상을 사야 된다는 그 법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장애인들이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그 의무 그게 되니까 만들면 다 팔리는 거예요. 팔리니까 장애인들을 쓰는 거예요. 중증장애인을. 이래가지고 그 법이 지금도 그 법이 장애인 직업의 장애인 고용의 지금 시작이 됐고 그게 됐어요. 지금도 어디 내가 강의하러 가는가 어디 가면 그 법이 우리를 살렸다. 뭐 차별금지법, 뭐 장애인 복지법 그거 다 개똥이고 정말로 이 법이 우리의 직업의 혁명을 일으켜 줬다. 고맙게 해서 그게 아주 참 이제 좋은 거예요. 제가 제대로 했다 생각이 됐고 하나는 이 안마입니다. 안마 그때 여러분도 텔레비에 가고 계시지만 뭐 한강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자살을 하고 그래가지고 그때 뭐 몇 명이 죽고 그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게 위헌이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비장애인들이 일반 이 기합사들, 일반 활법사들, 일반 이 체육대학 학생들이 뭐냐면 자기네들이 안마 시합을 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헌법소원을 그런 거예요. 헌법소원 두 개. 하나는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인데 어떻게 이것이 시각장애인들에게만 하게 하느냐. 또 두 번째는 마실게요. 두 번째는 이 안마가 이 시각장애인들이 하려고 하면 의료법에 정식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왜 보건복지부 규칙으로 만들었느냐. 이 두 가지가 위헌이에요. 그래가지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에 6이 위헌 판결을 내린 거예요. 3명은 이제 이건 위헌이 아니다고 내렸고, 그러니까 이 시각장애인들이 그냥 막 한강에 뛰어내리고 몇천 명이 모여서 자살을 하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때 제가 제일 고통스러운 것이 왜 하필이면 내가 국회의원이 되었을 때, 내가 최초로 이 시각장애인들 국회의원이 되어가지고 들어왔을 때 어째 이 현상이 생겼느냐. 정말 제가 개탄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보좌관들하고 여러 사람들 불러놓고 이게 야, 방법이 없겠느냐.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위헌인데 위헌을 누가 막냐. 대통령도 막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보좌관 한 사람이 찾아낸 것이 이게 이제 전체를 볼 때는 6대3으로 위헌이었는데 각각 따로 떨어뜨려 놓고 보면 5대4인 거예요. 5대4 뭐냐면 헌법 선택의 자유, 그것도 5대4. 그러니까 5는 위헌을 했고 4는 위헌을 안 했고, 그 다음에 이 의료법에 넣는 것도 5는 위헌을 했고 4는 위헌 안 한 거예요. 이걸 각각 따로 떨어지고 보면 헌법 불합치인 겁니다. 불합치. 그래서 내가 노회찬 의원을 찾아왔어요. 그 노회찬 의원이 그 당시에 뭐냐면 이 법사위원이었죠. 국회. 그래서 찾아가서 야 이게 이래 됐는데 이 각각이 5대4인데 불합치인데 어느 하나만 충족시키면 이게 위원회에서 구할 수 있느냐. 자기도 이거 모르겠는데. 그래서 내가 그 법사위원회에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처장이 나오거든. 이게 한번 물어봐라. 이게 이렇게 되면 되는데 이게 하나만 충족되면 위헌이 해소가 될 수 있느냐. 그래 가지고 그거를 질문을 했어요. 하니까 이 사람들 처음에 얼떨떨해가지고, 그러니까 노회찬 의원이 이게 5대4는 불합치 아니냐. 그럼 하나만 충족시키면 이 자체는 불합치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렇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야 당장 그 의료법에다가 암말을 본법에다 넣는 거를 개정안을 내가지고 그걸 갖다 넣어서 그 법을 통과시켜가지고 그거를 위헌을 구해가지고 그 이상의 자살도 막고 우리 직업도 구하고 그랬습니다. 네.